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망으로 바라본 전국시대 20. 우에스기 겐신. 내차 카와나카지마 전투. 한번 진이 무너지면 그대로 당하기에 딱인 난감한 상황. 전편 기사 참고 링크. 먼저 손을 쓴 건 신겐이었다. 신겐의 참모였던 존재 자체가 환상일 수 있지만 야마모토 간스케, 산본감조, 갓작전을 내놓는다. 영화 천과 지중, 이하 동일. 딱따구리 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벌레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구멍을 파서 벌레를 낚아챈다. 아닙니다. 딱따구리는 구멍의 반대쪽으로 두들겨 벌레를 놀라게 합니다. 그럼 벌레가 스스로 기어 나옵니다. 이걸 낚아채는 겁니다. 우리 군의 군세는 2만 2 중 1만 2천을 사이주산, 처녀산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우에스기 군이 놀라 병력을 치쿠마가와 천곡천, 강 건너편의 카와나카지마로 퇴각시킬 겁니다. 우리가 미리 진을 치고 있다가 떠밀려온 적을 급습합니다. 앞뒤로 우에스기 군을 협격하면 그대로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세간에서 딱따구리 전법, 탁목초 전법, 이라 불리는 전술의 탄생이다.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스 전투에서 사용했던 전술을 변형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기도 하다. 아무리 강한 쇠도 모루에 대고 망치로 두들겨대면 꺾인다. 한차 걸프전 때도 사용된 망치와 모루 전술은 대규모 병력의 회전 때에 한 번씩 언급되는 전술이다. 군대의 전술 전략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검증된 걸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곤 한다. 야마모토 간스케는 카와나카지마에서 겐신을 죽이기 위한 덫을 던졌다. 신겐과 그의 숙장들은 이 작전을 쌍수 들고 환영했다. 다케다 사천왕인 바바 노부후사, 마장신팡, 역시 다케다 사천왕이자 다케다 신겐의 애인으로 추정되는 코우사카 마사노부, 고판창신, 카스가 토라츠나, 춘일호강, 라고 불리기도 함, 가 별동대를 지휘하기로 결정한다.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천과 지를 보면 겐신과 신겐이 전투 직전까지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겐신이 예상을 깨고 가이스성, 해진성이 내려다 보이는 사이주산에 진을 친 걸 보고 신겐이 한마디 던진다. 겐신은 내가 카와나카지마에 도착하기 전에 허심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것은 겐신이 노리는 것이 아니다. 겐신이 노리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의 목이다. 영화의 대사지만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했다. 겐신의 목표는 신겐이었다. 신겐에 대한 겐신의 증오는 뿌리가 깊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나온 신겐 군의 묘수는 악수가 돼버렸다. 신겐이 별동대 1만 2천을 밀어올린 그때 겐신은 역으로 모든 병력을 이끌고 신겐의 본진으로 내려왔다. 짙은 안개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산을 내려온 것이었다. 신겐에겐 아닌 밤중의 홍두깨였다. 전날 겐신은 다케다 군의 정찰병을 모두 잡아 죽인 다음 본진이 있던 곳에 병사 100명을 남겨둔 다음 종이 깃발과 35군데의 확톳불을 피워서 마치 본진이 그대로 있는 듯 위장했다. 전쟁 기술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겐신을 산에서 쫓아내면 우리가 받아친다. 병력은 우리가 더 많다. 앞은 8천 본대가 버티고 뒤는 바바와 코사카의 별동대 1만 2천이 밀고 내려온다. 겐신은 앞뒤로 협공을 당해 전멸할 것이다. 신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투에 있어서만은 겐신의 감각이 신겐의 그것을 뛰어넘었다. 천재. 전장에서의 우에스기 겐신의 감각. 그것도 야전에서의 감각은 당대 누구도 쫓아가지 못했다. 겐신은 신겐이 병력을 나눠 별동대를 투입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민한 관찰력이다. 다케다 신겐의 본진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왔는데 평소보다 연기의 숫자가 많았다.
전투 중에 취사를 할 수 없기에 주먹밥을 미리 싸놓기 위해 밥을 많이 지은 것이다. 이걸 겐신은 놓치지 않았다. 신겐이 움직인다. 탁월한 감각의 소유자인 겐신은 직관과 임기응변을 더했고 누구보다 임기응변을 받쳐줄 속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겐신은 찰나의 틈을 찾아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신겐의 본대 병력이 8,000명, 겐신은 1만 3,000명. 신겐이 겐신보다 7,000이나 많았지만 오전 7시 기준으로는 겐신이 더 많았다. 겐신이 전체 병력에선 밀리지만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재들의 특징이랄까? 채직 소리를 삼가고 밤강을 건넜으나 에도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문필가였던 라이사뇨, 뇌산양은 이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다. 말 그대로다. 겐신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케다 신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영화 천과 지를 보면 우에스기 겐신은 카와나카지마 근처에 짙은 안개가 끼는 것에 대해 부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 안개를 배경 삼아 겐신이 치고 내려갈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별동대는 어떻게 됐을까? 군대를 갔다 온 이들이라면 예측 가능할 것이다. 사단 병력 1만 2천의 병력이었으니 한 개 사단 규모다. 이 야간 행군, 그것도 기도비,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뜻의 군대 용어를 유지하며 산을 우회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산을 타고 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적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늘날과 같이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의 눈에 의지해야 했다. 횃불을 든다면 적에게 발각될 것이고 1만 2천의 병사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적의 귀에 들어갈 테니 야간 행군, 그것도 산지에서의 야간 행군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겐의 별동대는 새벽 무렵에 겐신의 본진이 있는 사이조산에 도착한다. 그러나 펄럭이는 깃발과 타다만 확톳불 더미가 있을 뿐이었다. 하룻밤의 야간 행군이 헛수고로 끝이 났다. 헛수고에서 끝이 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다케다 신겐 군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중이었다. 당했다. 바바 노부 후사, 마짱 신팡, 코사카 마사노부, 고판 창신의 눈앞에는 우에스기 겐신과 다케다 신겐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다. 수적 우세를 자랑하던 다케다 신겐이었지만 9월 10일 오전의 상황은 다케다 신겐의 열세였다. 우에스기 겐신을 상대로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 게다가 기습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신겐의 목이었을 거다. 어차피 전체 병력에서는 밀리는 상황. 기습적으로 신겐의 본진에 난입한 건 단 하나의 전력적 목표인 신겐의 목을 위해서였다. 다케다 가문은 신겐이란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 사분오열 찢겨져 나갈 게 뻔했다. 다케다 가문이 전국을 호령할 수 있었던 건 신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신겐만 사라진다면 겐신은 아랫배를 찍어 누르던 통증을 제거할 수 있었다. 병력을 휘몰고 내려온 겐신은 카와나카지마의 평원에 도착하자마자 차륜전법, 차현전법을 구사했다. 차륜지는 각 부대가 시간차 없이 교대로 적을 타격하는 전술로, 말 그대로 병력을 투입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전술로 추측된다. 사선진의 변형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기본적으로 차륜진이란 진영이 존재 유무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설이 오간다. 다케다 신겐 일생일대의 위기였다. 공성전이라면 모를까. 야전에서 전투의 신 우에스기 겐신을 맞이했으니 말이다. 우에스기 겐신이 공성전에는 약하다는 평이 많지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성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조총은 일찍부터 사용했지만 대형 화포나 공성무기를 공성전의 대단위로 투입한 적이 없는 당시의 전투 양상을 보면 공격 측에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해자,
메워 식량 유입을 막고 물기를 끊는 것, 그 다음 원군의 지원을 막아서는 게 고작이다. 이게 싫다면 해자를 막고 피를 흘리며 성벽을 제압해 나갈 수밖에 없다. 히데요시처럼 모략을 써서 성을 넘겨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는 공성전은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이다. 대망으로 바라본 전국시대 20일 우에스기 겐신 대시 다케다 신겐과의 각색된 일기토. 영화 천과 지중 이하 동일. 우에스기 겐신의 난입을 목도한 다케다 신겐은 황급히 하객진을 펼쳤다. 그러나 이미 승기는 우에스기 겐신에게 넘어갔다. 전략을 짜고 먼저 말을 움직였는데 그 수를 피하고 역으로 기습을 건 상황. 기세도 넘어갔고 결정적으로 수적인 우세가 역전됐다. 누가 봐도 다케다 군이 밀리는 상황. 이 전투를 통해 다케다 신겐군의 숙장들이 많이 전사한 걸 보면 당시의 급박함을 알 수 있다. 딱따구리 전법을 제안했던 야마모토 간스케 산본감조는 자신의 실수로 군이 붕괴의 위기에 처하자 실책의 책임을 지겠다며 우에스기 군에게 돌격했다가 전사한다. 일설에 따르면 그의 시체에는 무려 80군데의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상당수가 총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미 피투성이가 된 적장의 사체에 80군데나 날붙이를 밀어넣을 이유가 있을까? 야마모토 간스케의 분전을 표현한 듯한데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다. 야마모토 간스케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지 않은가? 가놓고 말해. 내 차 카와나카지마 전투는 역사와 신화가 혼재된 하나의 서사시 같은 느낌이다. 야마모토 간스케뿐만이 아니다. 신겐의 동생이자 그림자 무사였던 노부시게 신본과 삼촌인 모로즈미 마사키오 제각창청 도 전사했다. 장남인 요시노부 의신 도 부상당한다. 여기에 신겐까지 더해진다. 말 그대로 지휘부가 초토화된 거다. 우에스기 겐신은 끈질기게 신겐의 목을 노렸다. 카와나카지마 전투 최고의 하이라이트이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일기토다. 겐신은 신겐 주변에 병사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호위 기마무사 12기만 데리고 돌격을 감행했다. 신불의 도움이랄까? 장남 요시노부 의신 부대를 돌파 그대로 신겐에게 돌입한다. 전광석화처럼 신겐의 앞까지 달려온 겐신은 자신의 칼날을 신겐의 목을 향해 날렸고 신겐은 미처 칼을 뽑아들 여유가 없었기에 들고 있던 지휘용 쇠부채로 이걸 막아낸다. 첫 일격이 가로막힌 걸 확인한 겐신은 다시 칼날을 휘둘렀고 이번엔 신겐의 팔을 베었다. 그리고 세 번째 휘두른 칼날이 신겐의 어깨에 박혔다. 이때 달려온 신겐의 부하가 신겐의 장창을 휘둘러 겐신의 기마무사를 제압하면서 신겐은 그 목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게 과연 신겐과 겐신의 일기토가 있었는가 하는 대목이다. 신겐의 등장으로 전국시대 전투의 형태가 달라졌다. 신겐 이전의 전투에서 무장은 맨 앞에 나서서 몸으로 싸우는 존재였다. 그러나 신겐이 등장하면서 무장의 전투 방식이 달라졌다. 이제 맨 앞에서 위험하게 칼과 창을 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군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의 역할로 바뀌었다. 이런 신겐이 겐신과 일기토를 한다. 물론 군이 붕괴해서 본진이 무너졌으니 지휘관에게 칼날이 날아올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나 신겐과 겐신이 일기토를 한다. 지휘용 부채인 군바이, 군패를 가지고 칼을 맞고 싸웠다는 게 맞을까? 나중에 이 부채를 확인해 보니 8군데나 생채기가 나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이건 역사와 전설이 결합된 듯하다. 카와나카지마 전투는 실제로 벌어진 역사이지만 역사상 유례 없는 라이벌끼리의 회전이란 부분. 라이벌이 우에스기 겐신과 다케다 신겐이었다는 점 때문에 후대에 각색되거나 윤색되어진 부분이 많다. 겐신이 칼을 부채로 막아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건 각색이라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군바이, 군패 이야기는
다케다 신겐이 불의의 일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버텨낸 상징이라고 본다. 다케다 신겐의 본진은 쑥대밭이 됐지만 의외로 잘 버텨냈다. 숙장들의 목이 날아가고 병력의 상당수가 와해된 상황 속에서 신겐군은 전면 붕괴까지 가지 않았다. 대장인 신겐만 살아있다면 아직 해볼만 하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대 병력보다 더 많은 별동대 병력 1만 2천이 아직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은가? 카와나카지마 전투를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우에스기 겐신이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온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우에스기 겐신의 일방적인 승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동대가 전선에 도착한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우에스기 군이 밀리는 형국이 된다. 주군을 구하라. 어서 강을 건너라. 이대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어서 강을 건너라. 사이조 산에서 치쿠마강, 천곡천으로 내쳐 달려온 신겐의 별동대는 황급히 강을 건넜다. 본진이 거의 괴멸 수준으로 무너지는 걸 바라본 별동대는 있는 힘을 쥐어짜내 달려왔고 이후의 전투는 신겐 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우에스기 군의 배후를 잡았다. 계속 몰아붙여라. 아무리 우에스기라 해도 배후를 잡힌 상태에서 수적인 열세까지 더해지면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에스기는 용전분투. 이름값을 했다. 오전 10시에 우에스기 군의 배후를 잡은 신겐 군의 별동대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났다고 해야 할까? 신겐 측도, 겐신 측도 더 이상 전투를 이어나갈 이유가 없었다. 서로의 군세는 꺾인 상황이었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 결국 겐신이 먼저 몸을 뺐다. 겐신이 젠코사, 선광사 쪽으로 병력을 물렸다. 오후 4시경 신겐 군이 승리의 나팔을 불며 전투가 종결됐다. 제4차 카와나카지마 전투의 승자는 누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수적인 열세 속에서 탁월한 감과 지략으로 다케다 신겐을 궁지에 몰아붙인 우에스기 겐신의 승리일까? 하지만 겐신이 먼저 몸을 뺐다. 그렇다면 신겐의 승리일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별동대가 우에스기 겐신의 뒷덜미를 잡기 전인 오전 10시까지는 겐신의 승리, 우에스기 겐신이 부대를 물린 오후 4시까지는 신겐의 승리다. 그러나 병력의 손실 정도와 장수들의 죽음을 보면 다케다 신겐의 패배라고 볼 수 있다. 신겐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까지 부상을 당했고 참모와 삼촌, 동생이 겐신의 손에 죽었다. 병력상의 피해도 신겐 군이 약간 더 많았는데 양측의 사상자 비율을 보면 우에스기 겐신 군이 참전 병사의 72%가 상했고 다케다 신겐은 참전 병사의 88%가 상했다. 양측 사상자 숫자를 보면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양측 모두 정예강근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편제부대의 50%가 괴멸할 경우에는 항복을 하거나 후퇴하는 게 상식이다. 이 정도 수준의 피해라면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카와나카지마 전투에서 양군은 편제병력의 70% 이상이 피해를 봤음에도 퇴각할 때까지 싸웠다. 양쪽 군대 다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증거다. 전사자 숫자는 어떠했을까? 우에스기 군은 3,400명, 다케다 군은 4,500명 수준이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한 기습과 다케다 군에 입힌 피해를 생각하면 우에스기 군이 우세라 볼 수 있지만 전략적인 면에서는 다케다 신겐의 승리다. 카와나카지마 전투 이후 이 땅은 다케다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재미난 건 이 전투 이후 우에스기와 다케다는 서로 자신의 승리를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다케다의 승리라고 보는 게 맞다. 전국시대의 전투란 해당 지역을 차지한 자의 승리다. 그런 의미로 다케다의 승리를 말할 수 있지만 그 피해 규모를 생각한다면 신겐의 온전한 승리라 보기 어렵다. 피로스의 승리, 피릭 빅토리라고 해야 할까?
엄청난 희생을 통해 카와나카지마를 얻었다 하지만 그 희생에 비해 얻은 게 별로 없었단 소리다. 그렇게 내 차 카와나카지마 전투는 끝이 났다.